안녕하세요. 하루의 감정선을 높이는 모닝 루틴 모니멀즈입니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다 잘할까? 나는 재능이 없나봐. SNS 보면 다들 행복하고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동료의 조기 승진 소식, SNS 속 친구의 잘 나가는 사진, 어제 보고서 자료 잘못 만들어 지적받았던 기억. 이런 순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며 끝없는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세상에 나 혼자만 정체된 느낌. 하지만 벗어날 수 없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답답함. 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은 곧 그러니 이번 일도 실패할 거야 라는 예측으로 이어지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역시 난 안 돼 라며 자신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굳히게 되죠. 긍정적인 일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면만 확대 해석하며 스스로는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흐름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위축된 행동은 다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늪처럼 우울과 무기력의 나선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다짐해봐도 혼자 힘으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그 생각들이 사실이 맞나요? 앞선 사례에서 동료는 성과를 내서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회사 동료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내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동료는 그 분야에 특히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맡은 일이 성과가 돋보이는 일일 수 있고 운이 좋아서 착착 해결됐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나도 모르게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자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건을 실제보다 더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세상을 왜곡된 안경으로 보는 것과 같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인지왜곡을 교정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인지행동치료, 줄여서 CBT라는 것이죠. CBT 인지행동치료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이며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인지왜곡 치료는 당연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와 같이 함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상담을 받기엔 시간, 용기, 돈, 우리에겐 이 모든 게 부족한 게 현실이죠. AI를 통해서 먼저 한번 스스로 교정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먼저 제가 여러 번의 시도로 다듬은 CBT 인지행동치료 프롬프트를 복사해 챗GPT에 붙여넣습니다. 프롬프트는 댓글에 적어둘 테니 복사해 가시면 돼요. 붙여넣기 했다면 챗GPT가 CBT 인지행동치료 상담사처럼 항목별로 하나씩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자동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했던 직장 생활 중 상황을 가정해서 답해볼게요. 다음으로 그때의 감정 상태를 기록해요. 우울하고 자존감도 많이 상했다고 답해볼게요. 세 번째 단계로는 10개 정도의 인지왜곡 유형을 소개해주고 스스로 했던 생각이 어떤 인지왜곡에 해당하는지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인지왜곡 유형이란 심리학자들이 인지왜곡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분류해놓은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을 하나씩 보고 본인의 부정적 사고에 숨어있던 인지왜곡 항목을 선택해서 스스로 현상을 어떻게 왜곡해서 판단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돋보이는 성과를 내야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니 흑백 논리. 분명 겉으로 티나는 성과가 아니었음에도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는데 동료를 보고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정신적 여과. 동료의 성과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건 보잘것없다 했으니 확대 해석과 축소도 한번 골라서 전송해 볼게요. GPT가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한 추가 인지 왜곡이 있는지 확인해주고 추가해 줄 건지 물어봅니다. 맞는 말로 판단되니 추가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CBT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스스로 했던 생각에 대해서 인지 왜곡인 부분을 찾아내 대안적 사고를 도출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안 난다면 예시를 참고해도 좋아요. 인지 왜곡으로 선택했던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부정적 생각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수정해서 답변을 보내면 인지행동 치료 역할을 수행해주는 챗GPT가 내 대안적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보완해줄 점까지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보여주니 이 부분은 캡처해서 보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AI를 활용한 셀프 CBT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와는 달리 깊은 상처를 공감할 수 없을 수 있고 스스로의 오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우울감, 불안감이 심하면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해요. 셀프 인지행동 치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해요. 하지만 전문기관을 찾기가 꺼려지거나 증상이 생활하는데 심하게 문제되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대답해주고 평가해주는 AI가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두 번 내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본인도 모르게 우울감을 가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안경을 벗고 새로운 시각으로 스스로가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함께 각자 자신의 아침을 바꿔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변화하고 싶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화이팅입니다.